안녕하세요. 기디성형외과 칼라 전문의 이기화입니다. 오늘은 건대 리빙 디자인에는 떨어졌지만 서경대에서는 또 붙었던 어떤 학생의 그림에 대해서 고득점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더 나아질 모습을 기대하며 성형수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빙 디자인의 주제는 보색 대비를 활용하여 종이볼과 의자, 그리고 의자에는 정면, 측면, 윗면을 평면적으로 보여달라는 조건이 달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리빙 디자인도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에도 표현력이 중심이 되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왜 서경대는 붙었고 건대 리빙 디자인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은 보색 대비를 활용하라는 조건에 맞추어 보라색과 노란색의 보색 대비를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한 거 되게 잘한 거예요. 보라색과 노란색은 당연히 먼세례 색상 안에서도 보색 관계에 있고 완전한 정보색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을 활용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임팩트 있게 접근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의자에 이제 무채색을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무채색의 활용 범위가 너무나 넓고 많아서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무겁게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라색도 상당히 침체되고 무거울 수 있는 색인데 이 색과 더불어서 블랙까지 이 그림의 전반적인 그림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리빙 디자인의 주제어에는 가벼움을 표현하라는 주제어가 덧붙여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라색의 경우 가벼움보다는 무거움에 가까울 수 있는 색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보색 관계를 쓴 것은 잘했지만 색에는 배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색이라 하면 주변에 어떤 색을 둠으로써 서로를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노란색이라는 고명도의 이 밝고 맑은 색상이 굉장히 소량 사용되고 심지어 하단에는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멀리 있는 색깔들도 굉장히 채도가 낮게 표현이 되면서 이 그림의 가벼움을 담당할 수 있는 노란색이 거의 묻혀버렸죠. 이렇게 색은 배색, 그리고 채워지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하단까지 이어지는 의자 다리를 한번 보실게요. 칠해지는 면적을 보시면 지금 이 블랙, 그리고 이 보라색까지 굉장히 저명도의 어두운 색상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른쪽 하단,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되면 그림이 가벼움이라는 주제어를 당연히 맞출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고치게 될 때 이 형태에 쓰여질 이 무채색의 양과 그리고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종이볼의 색감 자체를 바꿔서 조금 더 상큼하고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부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여기저기 꼬집어 볼게요. 우선은 지금 하단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껍게 혹은 너무 묵직하게 쓰여져서 묵직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각도를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예리한 각도로 칠해지는 면적을 줄여서 이 그림의 답답함을 줄여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종이볼의 위치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그대로 가고 지금 이 뒤에 쓰여진 종이볼의 크기가 조금 애매한 면적이어서 얘를 더 넓혀서 종이볼 중심에 있는 이 포인트, 이 중심부를 살릴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면적을 이만큼 키워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과 하단이 아까 굉장히 어둡고 묵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삭제를 하고요. 이것도 없애고 물체가 너무 많아요. 얘도 없애고 큰 것이 상단에 띄어져 있을 때 확실히 그것이 크기가 큼에도 가볍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경에다가 종이볼을 추가해서 종이볼 단 하나만 추가해서 가벼운 느낌을 살리고 갈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자의 경우 뒤에 있는 의자도 상당히 두껍고 비례가 너무 둔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씬한 느낌의 각도를 찾아서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 접이식 의자이기 때문에 이 의자를 조금 더 피면 조금 더 좀 더 가볍고 예리한 그런 각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접이식의 정도를 벌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정을 하자면 이 그림 반드시 도형 대비가 필요한 그림이에요. 구가 있고 그리고 의자의 윗면에서 바라본 네모, 직사각형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을 주제부에 한데 연결을 해서 그림이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연출하는 것까지 잡아주고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쓰였던 이 윗면 의자를 여기서 버리고요. 주제부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주제부에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실루엣 자체가 조금 더 특이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전반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목구비는 이미 굉장히 살려져 있는 그림인데 얼굴의 윤곽이 너무나 굴곡진 상태라 굉장히 터프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이 그림의 단점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해서 이 그림을 좀 더 산뜻한 가벼움에 가까운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을 무겁게 짓눌렀던 보라색을 제가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고채도의 고명도를 가진 이 빨간색을 이용해서 진출되는 느낌, 그리고 이 그림에 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을 써서 전반적인 느낌을 좀 가볍게 진행이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에 보색이 되는 파란색을 이용을 해서 이 그림이 이 빨간색이 주변에 있는 파란색으로서 더 돋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아까 가장 주안점이었던 오른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의자의 각도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 각도를 예민하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각도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얇고 또 약간 둔각으로 처리를 해서 그림에 차지하는 범주를 줄이면서도 무채색을 칠해서 조건에 맞춰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경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아까 X자며 노란색, 보라색까지 해서 한 4개 정도의 물체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거의 다 버리고 단 하나의 근경만 위치를 시켜서 이 그림의 빨간색의 운동감이 이렇게 공간성이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줄였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그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의자도 접이식 의자였기 때문에 접혀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예리하고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각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시원한 각도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면적 대비 그리고 도형 대비 등의 서로 어우러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래 아주 멀리에 있었던 원경에 있었던 의자의 모습을 주제부 중심 하단에 위치를 해 둠으로써 도형 구와 그리고 직사각형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다른 실루엣이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바꿔보면 아까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명확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컬러의 어떤 작용도 중요하지만 무채색의 컬러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존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에 대한 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중간 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회색의 모습들이 아주 밝은 것부터 점차 어두워지는 것까지 상당히 풍성하게 표현이 되면서
이 그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무채색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기디 성형외과 내용이었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